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오랜만에 딸아이랑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동안의 우여곡절이 생각이 나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단단한 저를 만들어줬던 것도 그때의 일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때의 일들이 있었던 게 저에게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네요. 저는 20대 때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는 대학교 때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잘 사는 집안 아들이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유명한 음식점을 운영한 시댁이었고, 저도 그곳을 알고 있었어요. 반면에 저는 가난한 집 딸이었죠. 대학도 겨우겨우 입학을 했었고, 낮에는 학업, 저녁에는 알바로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내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집에서 입학 기념으로 차를 사줬고 수업을 듣고 나서는 친구들을 이끌고 음식점이며 술집이며 다니며 바쁘게 지내던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생활부터 달랐던 우리가 만나게 되었던 이유는 대학 동기 중에서 남편과 동창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와 친하게 지내던 대학 동기가 남편과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우연히 마주친 후 남편은 저에게 호감이 생겼다면서 저를 소개해달라고 했던 것이죠. 저는 그때 당시 생활이 힘들어 연애를 할 생각조차 못했지만 남편은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어요. 그렇지만 전 상황 때문에 거절을 했었죠. 계속해서 들이대는 남편을 거절하고자 당시의 생활을 모두 말해줬는데 남편은 오히려 괜찮다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어요. 제 상황을 다 알면서도 받아주는 남편이 저는 더 멋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애를 하다가 1년 만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어요. 남편은 당연하듯이 아이를 낳자고 했지만 전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학생 신분이었고 집도 넉넉하지 않아서 당장 결혼을 하는 것이 무리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가 주저하는 사이에 남편은 양가 부모님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버렸어요. 당연히 양쪽 집안은 난리가 났고 특히나 시댁에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시모는 저를 따로 불러서 절대로 결혼은 안 된다면서 못 박아두기도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오진이랑 헤어져 줘. 네가 임신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너 받아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결혼이라는 건 양가가 축복해서 하더라도 어려운 게 결혼이야. 그런데 이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는데 앞으로 제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니네가 아직 젊어서 모르는 거야. 다른 말 안 할 테니 아이 지우고 우리 애랑 헤어져. 어머니,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우진이랑 결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고민하는 사이 우진이가 양가 가족들에게 다 알린 것 같은데 저도 아직 학업이 끝마쳐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도 많은데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참나? 그럼 우리 우진이가 혼자서 이 생쇼를 하고 있다는 거니? 너 되게 뻔뻔하구나. 내 앞에서는 아니라고 하면서 우진이 뒤에 쏙 숨고 우진이한테는 결혼하자 어쩌자 하는 거 아니니? 너네 집 사정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우리 집이 잘 사니까 땡 잡았다 생각했니? 그딴 생각 집어치워라. 난 너 같은 애 내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 없으니까. 내 앞에서 고민하는 척 아닌 척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그러지 않고서야
왜 걔가 결혼하겠다고 나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랑 의논해서 결정한 일은 아니었어요. 저도 이렇게 갑자기 양가 부모님께 말을 할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요. 아직 저도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인데 우진이 결혼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너 정말 영악한 애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애한테는 약한 척 책임지라는 둥 한 거 아니니? 그래, 너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한번 끝까지 네 말에 책임을 져라. 어디서 거지 같은 집안이 붙어가지곤. 우리 애가 마음이 착해서 봉사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거지. 너한테 정말 사랑해서 만났을 거라 착각하지 말아라. 저를 찾아온 시모는 결혼을 하겠다고 남편이 말한 이유가 뒤에서 제가 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지만 당시 저는 임신을 하더라도 결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결혼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양가 부모님이 임신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고 거기다가 친한 지인들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남편은 결혼에 대해서 확고했고 주저하고 있었던 저와는 다르게 결혼을 더욱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시모와는 다르게 시부는 결혼에 대해서 찬성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시부가 하고 싶었던 사업이 있었는데 자금이 모자라던 찰나였거든요. 부려든 축의금을 받는다면 그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시부는 찬성을 했다고 남편은 나중에 말해 주었죠. 결국 시부와 남편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시모의 사이는 당연히 좋지 않았어요. 저희 친척 중에서 외국에 나가게 되면서 몇 년 비게 되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 과정도 너무나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임신을 하고 나서 학교를 휴학하게 되었지만 남편은 시댁 지원으로 학교를 그대로 다녔습니다. 가끔씩 친한 동기가 전화를 해와 학교에서 남편의 생활을 알려주곤 했는데 그때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연아, 몸은 좀 어때? 잘 지내지? 이제 아이 태어날 때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야? 배는 많이 나왔어? 학교에 놀러 와. 안 그래도 애들이 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시간 내서 보자.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는 밖에도 잘 안 나오고 우진이는 그래도 꼬박꼬박 학교도 잘 나오던데 너도 그냥 휴학하지 말고 학교 쭉 다니지 그랬어. 너무 아쉽다. 같이 학교 다니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오랜만이야. 그래도 임신한 몸으로 학교 다니긴 너무 힘들지. 벌써 이제 막달이라서 배가 엄청 나왔어. 이제 언제 아이 낳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야. 잘 지내고 있어? 안 그래도 친구들 다 만나고 싶은데 몸도 무겁고 그래서 밖에 나가기가 쉽지 않네. 아이 낳고 나면 학교 가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다, 야. 남편이랑 자주 마주쳐? 우리 둘 중 한 명이라도 그래도 학교는 가야 하니까 잘 가는 것 같은데 학교 잘 다니고 있나 보네. 우진이? 그럼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결혼한지도 모를 것 같아. 누가 애 아빠라고 하겠냐? 걔 뭐 똑같지.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돈도 잘 쓰고 뭐. 그래도 나는 결혼했으니까 좀 강의만 듣고 가겠지 싶었는데 동기들이랑 잘 어울리고 다니는 것 같더라?
걔네 과에서도 평판 엄청 좋더라고. 결혼한 거 다들 알고 있는데 강의도 빠진 적 없고 성적도 잘 나오고 팀플 할 때도 엄청 적극적이라고 다들 칭찬만 하더라. 거기 과에서는 다들 너 땡 잡았다고 이랬대. 아, 그래? 그렇구나. 하긴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도 잘했으니까. 아쉽다. 나도 강의 듣고 너희랑 같이 점심 먹고 그러고 싶은데. 막상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네. 어쨌든 아이 낳고서 한번 보자. 지금은 언제 출산할지 모르니까. 한 번씩 같이 학교를 다녔던 지인들이 전화가 올 때면 많은 생각이 들곤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활이 바뀌었는데 남편은 기혼이 되었을 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당장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 나서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다시 학교를 다닐 꿈만 꾸었습니다. 남편은 휴학 없이 쭉 학교를 다녔어요. 저에게는 출산을 하고 나서 아이가 돌이 되면 다시 복학을 하라며 말을 했고, 전 그 말을 믿었죠. 얼마 뒤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돈벌이도 없었고, 친정이든 시댁이든 아무도 지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바로 퇴원하고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출산을 하고 나서 시댁에선 아이만 데리고 갈 뿐 저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웃겼던 건 시댁 식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며느리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준다면서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우연히 친정엄마가 그 말을 듣고선 너무나 기가 차 했었죠. 갓난아이를 키운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일을 하느라 집에 오지도 못하셨고 시댁에서는 나 몰라라 하셨죠. 남편은 낮에는 학교에 저녁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아이를 한 번도 돌봐주지 않았어요. 저는 밤낮으로 아이를 돌보면서 지냈는데 한 번은 아이가 열이 갑자기 올랐던 날이 있었어요. 낮에 병원에 다녀왔지만 아이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졌어요. 시험 기간이라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나간 남편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축 처진 아이의 상태를 보고서는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야? 지금 집에 좀 오면 안 돼? 수아, 열이 안 떨어져. 약도 먹였는데도 열도 안 떨어지고 기운 없이 축 처져 있어서 응급실이라도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좀 와주면 안 돼?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시험 기간이라서 공부한다고 도서관 간다고 한 거 아니었어? 지금 어디야? 공부하는 거 아니면 집에 좀 바로 와. 아, 잠깐 공부하다가 머리 좀 식히려고 나왔어. 그냥 약 좀 먹이고 있으면 안 돼? 지금 당장 못 가. 친구들이랑 다 같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만 아이 아프다고 빠져. 정 급하면 택시 타고 갔다 와. 원래 그쯤 애들 자주 아프대. 그리고 열 좀 나는 거 가지고 응급실 가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 그냥 좀 있어 봐. 내일까지 열 많이 나면 병원에 다시 가보면 되는 거지. 며칠 동안 열이 안 떨어졌잖아. 애가 기운이라도 있으면 몰라. 기운 없이 축 처져 있고 숨소리도 이상해. 약 먹어도 열이 하나도 안 떨어지는데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공부한다던 사람이 머리 식히려고 어딜 간 거야? 설마 지금 술집이야? 술 마시고 어떻게 공부하러 다시 간다는 거야? 장난하지 말고 지금 당장 와. 그동안 공부한다면서 애도 한 번 안 보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왔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오늘 못 들어가. 아니야, 안 들어가. 네가 집에 있으니까 애는 네가 보는 거지.
지금 공부하느라 바쁜 나한테 집에 가서 애까지 보라는 거야? 그럼 너는 뭐 하는데? 너는 그냥 집에 앉아서 애만 보고 있잖아. 네가 똑바로 애 안 봐서 아픈 건데 그 책임을 왜 나한테 묻는 건데? 너 진짜 웃긴다. 애가 아프면 네가 알아서 병원 가고 그래야지. 왜 나한테 애까지 보라고 하는 거야? 너 제정신이야? 뻔뻔하네. 뭐? 수아 네 딸 아니야? 네 딸 아픈데 당연히 집에 와서 어떤지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너야말로 제정신이야? 애가 며칠 동안 열 때문에 아파서 정신이 없는데 아빠가 된 게 매일 집에도 안 들어와. 술 마시러 다녀.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됐고, 나 오늘 안 들어갈 거니까 네가 알아서 병원을 가든지 말든지 해. 네가 애를 똑바로 봤으면 애가 아팠겠냐? 네가 제대로 안 보니까 아픈 거지. 아유, 내가 미쳤지. 너 같은 거랑 결혼해가지고 애도 다 너 때문에 아픈 거니까 알아서 해. 아이가 태어나고선 남편은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임신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먹고 싶다는 건 새벽에도 바로 달려나가 사오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남편은 달라지고 말았어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집에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친구들, 지인들과 술 마시러 다니느라 늘 만취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넘어감에도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한 탓에 제대로 놀지도 못한다면서 모든 걸 제 탓이라며 탓했어요. 남편의 행동에 전 당장이라도 남편과 헤어지고 싶었지만 그때 당시는 더욱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도 너무 어리기도 했고 대학 졸업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넉넉하지 않은 친정 상황에 도움도 받을 수 없었죠. 남편은 미혼 때와 마찬가지로 대학 생활을 즐겼습니다. 오히려 결혼을 하고서도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한다는 점 때문에 학과에서는 평판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에 소홀한 남편이었지만 마치 가정에 충실한 것처럼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정연아, 잘 지내고 있어? 언제 복학할 거야? 너 복학하고서 학교 다니면 나는 일하고 있겠다. 이제 수아 몇 살이야? 어린이집은 다니고 있어? 그러면 너도 얼른 복학해서 학교 다녀. 우진이는 학교도 잘 다니고 있는 것 같던데. 너도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우진이 학교 생활 다 이해해주고 있는 거야? 뭐 우진이도 보니까 집에 잘하는 것 같더구만.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오랜만이야. 나도 복학은 하고 싶은데 수아가 아직 어린이집에 다니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 중이야. 학교 가려면 등록금도 필요하고 일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상황이 좋지 않네. 나도 학교 다녀서 얼른 졸업하고 싶다. 그래도 졸업하면 취업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영 기회가 안 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수아 좀 더 커서 다녀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 그래도 너네 시댁에서 지원 많이 해주지 않아? 우진이가 생활비며 뭐며 다 자기 집에서 받는다면서 막 자랑하던데? 그래서 다들 너 되게 잘 사는 줄 알고 있어. 학비 걱정이면 시댁에 좀 부탁해봐. 생활비도 주시는데 학교 다닌다고 하면 좀 지원해 주시지 않을까? 너도 너무 아이만 챙기지 말고. 우진이 말로는 너네 시어머니가 애 봐준다고 했는데 네가 거절했다며. 왜 그래? 아무래도 시댁은 좀 불편한가?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 나한테 전화도 안 오는데. 우진이가 학교에서 뭐라고 하고 다니길래 그런 말이 나와? 그리고 시댁에서 생활비를 다 대준다고?
누가 그래? 우진이한테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 아, 걔는 학교에서 뭐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니? 진짜 황당하다. 어머, 그래? 아니, 난 우진이가 너 너무 잘 지낸다고. 자기 집에서 여행도 보내주고 아이도 봐준다고 했는데 네가 너무 애를 사랑해서 다 거절하고 집에서 아이 보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거 아니었어? 아니,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어? 우진이는 그냥 결혼하기 전이랑 똑같아. 똑같이 밥도 잘 사고 그러던데 너 진짜 괜찮은 거야? 아니, 난 우진이가 하도 말을 하길래 너도 잘 사는구나 싶었지.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도 마찬가지로 밖에서는 모두 좋은 시댁, 남편으로 포장하며 말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서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시댁에서는 생활비 명목으로 저에게 돈을 주었다고 했지만 전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남편이 시댁에서 용돈을 받았으면서 생활을 했으니 생활비 준 거나 다름없다고 했지만 저에게 준 적은 없었죠. 특히나 아이에게 쓰는 돈이 있으면 미리 말을 해야 하고 결제를 하고서도 영수증을 줘야 했어요. 제가 커피 한 잔이라도 사 먹는 날에는 돈 한 푼 벌어오지 못하면서 집에서 돈 축내고 있다면서 온갖 핀잔을 들어야 했죠. 전 친정에서 조금씩 보내주는 돈과 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소수의 동네 사람들 배려로 등하원 도움 일을 하면서 겨우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 앞으로 있는 재산들 때문에 국가 지원도 받지 못하고 전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은 결혼 전과 똑같이 여유롭게 살았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난 후에는 전 대학에 다니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그 말을 하자 남편은 코웃음만 치더군요. 이제 수아도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 들어갈 텐데 나도 다시 대학을 다니고 싶어. 졸업은 해야 취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은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취업해서 일도 다니고 있잖아. 나도 대학 졸업하고 내 일을 하고 싶어. 근데 당장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대학 졸업장도 없으니 마땅한 일자리도 없어서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야, 넌 지금까지도 집에서 돈이나 축내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대학을 다니겠다는 말이 나오냐? 네가 대학 다닐 생각이 있었으면 애 얻고서라도 일을 했어야지. 등록금은 누가 내주고? 생각을 좀 해. 수아 초등학교 들어가면 알바라도 해서 대학 등록금 벌던지. 지금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냐? 혹시 너 우리 집에 빌붙으려고 하는 거야? 야, 엄마랑 아빠한테는 내가 자식이지. 네가 자식이냐? 네 부모한테 가서 등록금 내달라고 하던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당신이 결혼하고 아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대학 보내주겠다고 했잖아. 어떻게 전이랑 말이 달라? 지금까지 당신 대학교 다닌다고 애 한 번 안 봐줬던 것도 그냥 넘어갔어. 생활비 안 줘도 내가 어떻게든 꾸역꾸역 벌어가지고 살았는데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 아빠잖아. 나중에 아이 키우려면 나도 일하는 게 나아. 근데 지금 대학 졸업장도 없이 어떻게 제대로 된 직장 구할 수 있겠어? 이번에 대학 등록금만 내줘. 그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든지 할 테니까. 야, 네가 무슨 장학금이야? 공부도 못하는 게. 그리고 이번에 내주면 다음에도 이렇게 한 번만 내달라 할 게 분명한데 뭘 믿고 내줘? 못 내주니까 수아 학교 보내고 나서 시간 될 때 일을 하던 뭘 하던 네가 알아서 등록금 마련해서 다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내가 돈줄이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맨날 돈만 달래. 집에만 있는 너한테 돈이 필요할 일이 뭐가 있냐?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안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뭐든 다 해줄 것처럼 말을 했지만 결국 대학 지원은커녕 일을 하면서 버는 돈도 생활비로 한 번 준 적이 없었죠. 아이 관련해서는 마치 회사 결제를 받는 것처럼 전 남편에게 모두 보고를 해야 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산다고 생각을 했던 저는 아이가 유치원에 간 사이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꼬박 모았고 친정에서도 조금씩 지원을 해주시면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저도 같이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등록금을 벌면서 입학 준비를 하는 건 정말 힘들었지만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죽어라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남편은 저를 응원해 주기는커녕 비웃기만 했죠. 야, 주제에 맞게 살아. 이제 와서 대학 나온다고 다 늙은 아줌마를 어디서 써주겠냐? 그리고 아이 키우면서 안 그래도 나쁜 머리 더 나빠졌는데 너보다 훨씬 젊은 20대 청춘들이랑 너랑 같냐? 좀 주제를 알고 살아라. 내가 진짜 창피해가지고. 그리고 과는 그게 뭐니? 차라리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라도 잘 되는 학과라도 가던지. 아휴, 답답해가지고. 내가 눈에 뭐에 쓰였는지 이런 것도 예쁘다고 결혼을 했네. 응원은 해주지 못할 망정.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전부터 말하지 않았나? 내 꿈이라고. 남편이라면 그래도 이 정도 스스로 시작하는 거 장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애를 안 보기를 해 집안일을 안 해. 학교 수업도 다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옆에서 당신은 나한테 대단하다, 잘한다, 응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뭘 제대로 해야 응원을 해주지. 하여튼 남들 하는 건 다 따라해야 만족하냐? 네 형편에, 네 주제에 대학 나와서 뭐하게? 어차피 너 애도 봐야 되고 거기 학과 나오면 밥 먹고 살 수 있냐? 시험이라도 보려고? 네 머리로? 아이고, 애초에 안 될 거 몇 년 허비하지 말고 그냥 정리해. 취업이라도 잘 되는 과라면 모를까? 뭔 정신인지. 에휴. 두고 봐. 당신이 나 무시하는 거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할 거니까. 당신이 나 무시하는 만큼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어떻게든 졸업하고 수한테 떳떳한 엄마 될 거니까 두고 보라고. 당신 항상 그랬지? 내 주제를 알라고. 내 주제가 어떤지 나 똑똑히 알았어. 그래서 내가 내 급 좀 높여보려고. 남편의 비아냥에도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매학기 장학금을 타면서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죠. 제가 대학 졸업을 할 때쯤 남편은 지방 발령이 났고 그렇게 저희는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가정에는 신경을 안 쓰던 남편이라 저 역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정신없이 지냈어요. 처음에는 주말에도 남편이 집으로 오지 않아서 연락을 했지만 남편은 왜 자신을 귀찮게 하냐면서 타박했고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조차 관심도 없었어요. 남편에 대한 기대를 모두 버리고 저는 아이와 둘이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작게나마 살 집을 마련해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생활비 한 푼 보태지 않은 남편은 뻔뻔하게도 그 집을 욕심내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그 집을 구할 생각을 했냐?
그래도 일은 하긴 하는가 보다. 참나. 이러니까 이게 다 내 덕인 거 알지? 내가 너한테 생활비 줬어 봐. 네가 밖에 나가서 일할 생각이나 했겠냐? 다 내 덕이야. 그러니까 진명이 나한테로 돌려. 나 몇 년 지방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갈 거야. 아니 집을 구해도 좀 큰 집 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평생 뭐 여기 지방에서 썩을 줄 알았어? 뭔 소리야. 이거 내가 어렵게 구한 집이야. 그리고 당신 지방에서 평생 있을 거라며. 집에 오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지방 근무만 하고 지낼 거라고 했잖아. 갑자기 전화 와서 터무니없는 소리 하는 건 뭔데? 그리고 당신 이 집에 집은 하나도 없어. 생활비 한 푼 나한테 보태준 적 없으면서 어떻게 이 집을 탐내? 아무리 사람이 뻔뻔해도 그렇지. 양심이 있으면 그런 소린 못하지. 내가 왜 그 집에 지분이 없어? 너 수아한테 쓴 돈은 내 돈 아니야? 너야말로 뻔뻔하네. 네가 집에만 있으니까 나갈 돈이 없었던 거지. 집에만 있는데 돈 쓸 일이 뭐가 있냐? 너무한 거 아니야? 지방에서 고생하는 남편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딴 말이나 하냐? 암튼 나 이번에 올라갈 테니까 명의 변경할 생각해. 알았냐? 원래 그런 건 남자 명의로 해야 하는 거야. 네가 어디서 사기당해가지고 집 날릴 줄 누가 아냐? 헛소리 하지 마. 이 집 내가 고생고생해서 얻은 집이야. 지금까지 미친 듯이 일해서 번 돈이랑 내 대출로 마련한 집인데 당신 지분이 어디 있어? 정신 차려. 당신 집 갖고 싶거들랑 시부모님한테 말해 보던지. 시부모님이랑 당신 주변에는 나한테 집도 해주겠다, 차도 해주겠다 말하고 다녔잖아. 나 그거 하나도 안 받았는데 사실대로 다 말하고 다녀도 괜찮아? 너 그딴 식으로 말만 하기만 해봐. 야, 그거 다 이미지 관리한 거야. 뭐 내가 너한테 나쁘라고 그랬겠냐? 우리가 그런 말 하면서 네 이미지도 좋아지는 거야. 그런 거 다 정중히 거절하고 아이만 키우고 있다고 그런 소린 안 들었니? 참나. 좋게 해줘도 난리네. 아무튼 생각해봐. 명의 나한테 바꾸는 걸로. 알았지? 남편은 뻔뻔하게 집 명의를 주장하기도 했어요.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남편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죠. 내가 계속해서 거부를 하자 남편은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바로 저에게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했어요. 이미 시댁 음식점이 있는 동네에서는 제가 은혜도 모르고 불륜이나 저지르는 불륜녀로 소문이 난 상태였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엄마는 동네방네 소문이 이상하게 나면서 자신이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을 한다면서 저에게 사실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시모는 쉬는 날 집에서 아이와 쉬고 있는 저를 찾아와 제 머리채를 잡아 끌고 거실까지 막무가내로 들어오시기도 했습니다. 별것도 아니네. 임신했다면서 들이밀길래 받아줬더니만 그 은혜 보답할 줄은 모르고 이따위 짓거리를 해. 너 수아는 우진이 딸 맞긴 하니? 지금껏 우리 우진이 고생하면서 일할 동안에 너는 더러운 짓거리나 하고 다녔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애초에 너를 받아줘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미쳤지. 당장 우진이랑 헤어져라. 아니 네가 헤어진다고 안 해도 내가 너희 갈라놓을 거야. 어머님,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게 무슨 짓이세요? 그리고 더러운 짓거리라뇨. 제가 뭘 했다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진정하시고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 남편 집에 안 온 지 오래됐어요.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혼 소송이라뇨? 제가 무슨 불륜이라뇨?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짓 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자기 도둑질 했다고 말하는 거 봤냐? 네가 이러고 다니니 우리 우진이가 집에를 안 들어오는 거지. 와이프가 밖에서 더러운 짓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남편이 집에 오고 싶겠니? 내가 지금까지 너무 아무것도 안 했나 보구나. 내가 너 어떻게든 끌어내릴 거니까 각오해. 돈 없고 백도 없는 네가 뭘 어쩌겠니? 네 인생 내가 끌어내 줄 거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껏 손주 한번 보러 오시지도 않아놓고 무슨 소식을 들어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뭘 하시려거든 제대로 아시고 하세요. 그리고 억울한 건 접니다. 그동안 그래도 아무것도 없었던 저 며느리로 받아주셨으니 그것만으로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감사함도 없을 것 같네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랐던 딸은 바로 옆집 문을 두드렸고 옆집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됐어요. 이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혼법정에 서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출석 당일 법원 앞으로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왔더라고요. 저는 그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고 여기까지 다 몰려오셨어요? 참 당신도 끝까지 가지가지 한다. 뭐 좋은 일 있다고 여기까지 식구들 다 불러 모았어? 왜? 당신 혼자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그래도 노력한 보람이 있네. 당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 알 턱이 있나? 집에 와본 적도 없는데. 무슨 일 하는지도 안 알아봤니? 무슨 일 하는데? 당신 그냥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뭔 일을 하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됐고, 당신 불륜 저지른 거 나 다 증거 가지고 있어.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어떻게 지방에서 고생하는 남편 뒤통수를 이렇게 치냐? 겉으로는 순수한 척, 아이 위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쓰레기 짓은 다 하고 다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이 이제 끝이야. 참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만. 이건 뭐 더러운 짓? 너 소개하니? 집안 근무하면서 딴 여자랑 살림 차린 건 뭐 깨끗한 짓이니? 아주 소문이 자자하더라. 얼마나 더럽게 놀았으면 지방마다 애인 한 명씩 다 있다고 소문이 나니? 참나, 세상 좋은 남편인 척하고 살면서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다니고 그거 당신 아니야? 그래, 이참에 다 정리하자. 안 그래도 정리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스타트 끊어줘서 고마워. 뭔 소리야?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그리고 당신 그거 뭐야? 왜 변호사 배지 달고 있어? 당신 설마 변호사 시험 봤어? 아니 언제? 당신 대학교 졸업만 한 거 아니었어? 와, 진짜 어이없네. 어떻게 그런 걸 남편한테 한 번 말도 안 할 수 있어? 엄마 아빠 얘 좀 봐. 변호사 됐나 봐.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 언제 변호사 됐는데? 그래, 너한테는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도 귀뚱으로 듣지도 않았지. 그렇게 비웃을 때 실컷 비웃으라고 했지? 각오해.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찬찬히 짚어줄 테니까. 우리 헤어지는 거 맞아. 근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줘야 할 거야. 아, 그리고 아줌마.
저번에 저희 집 들어오셔서 저한테 폭력 휘두르셨죠? 저 그거 신고도 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폭력 휘두르면서 저랑 우리 딸 정신과 치료받고 있는 거 다 청구할 테니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얼른 가셔서 어떻게 해결할지 준비나 하세요. 전 대학 졸업 후에 로스쿨에 진학을 했어요.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하면서 언젠가는 제 딸과 행복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했죠. 다행히 졸업 후 시험도 바로 통과를 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출한 증거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 증거 확보로 숙박시설의 동료 변호사들과 단체로 들어가는 장면을 교묘하게 짜집기해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거기다가 저희 집 앞에 살던 이웃집 남자도 상간남이라 주장을 했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죠. 오히려 남편이 그동안 지방에 근무하면서 여러 여자와 부정행위를 해왔던 것, 생활비도 한 번 준 적이 없었다는 것, 저와 딸을 유기한 거나 다름없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면서 결국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어요. 남편은 집에 대한 재산 분할을 주장했지만 그 또한 지금까지 생계를 책임졌던 것은 저였으며 자녀 양육 비용 또한 모두 제가 부담을 해왔기에 대부분의 재산은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는 시모에 대한 일방적인 폭력도 신고를 했고 민사까지 진행을 하면서 시댁을 초토화했어요. 상간녀로 소문이 났던 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서 동네방네 시댁과 남편의 실체가 밝혀지게 되었죠. 결국 시댁과 남편의 가면이 벗겨지게 되었고 시댁 가게는 좋지 않은 입소문에 문까지 닫게 되었습니다. 시댁이며 남편이며 저를 그렇게 무시했기 때문에 전 더 독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변호사가 되었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부정행위는 회사에도 모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내 징계를 받게 되면서 진급도 어려워지게 되었고 남편이 말하던 대로 지방에만 전전하며 정착도 못하고 떠돌고 있다고 해요.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일이었지만 어쩌면 그때의 상황이 저에게는 다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훨훨 멀리 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기를 바랄게요.